자, 2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27번째를 하게 되면 대기 파트 내용은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 시험을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구가 안 보니까 그래도 좋죠. 기말 때는 범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대기 파트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규모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바람이 부는 원리, 그 다음에 바람의 종류, 그 다음에 뭐 대기 대순환 뭐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고 크고 여러 가지 이제 규모에 따른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프린트를 갖고 얘기를 할 텐데요. 프린트 52쪽입니다. 52쪽. 나눠준 프린트 52쪽 보시면 순환의 규모라고 해서 이제 뭐 미규모, 중간 규모, 종관 규모, 지구 규모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종류가 나오는데 대기대순환 우리가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기조상에 나타나는 운동계 이게 고기압, 저기압 얘기하는 거고 뇌우하고 이런 거는 뇌우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원해서 한번 했었을 겁니다. 이제 안 좋은 날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익숙하게 배웠던 내용들도 있긴 한데 일단 분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모에 대한 이제 그 시간하고 규모의 크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X축은 공간 규모라고 되어 있고요. Y축은 시간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류부터 해서 대기대순환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런 대기순환은 전부 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대기권 전체가 아니고 대기권 중에서도 제일 아래쪽에 대륙권 기억나시죠? 이게 뭐냐면 여기 기온이고 X축이 여기를 고도라고 했을 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표에서 제일 가까운 요 아래쪽 부분 요 범위를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대륙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순환들은 전부 다 이 대륙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대륙권의 높이는 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km 정도 됩니다. 뭐 보통 잡아도 그냥 10km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중위도 지역은 13, 12km 이 정도. 자, 태풍이 이제 공간 규모가 뭐 100km에서 뭐 한 500km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위아래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 높이는 대륙권 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의 규모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 규모는 공간 규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수평 옆으로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옆으로의 크기. 그래서 수평 규모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공간 규모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그래서 태풍은 두께가 아무리 높아봐야 한 10km 정도 되는 거고 옆으로는 지름이 한 1000km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큰 거는.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게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1000km면 요 높이가 10km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납작한 이제 대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류부터 해서 이제 뭐 해륙풍, 상곡풍,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고기압, 저기압, 대기 대순환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X축은 공간 규모라고 되어 있지만 수평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순환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열 대류 순환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열 대류 순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온도가 같습니다. 근데 이제 A는 냉각이 되고 B가 이제 가열이 된다고 하면은 이 공기 덩어리 높이가 이제 요만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A도 요만큼 있고 B도 요만큼 있는데 A는 냉각되면은 수축하죠, 그죠? 그리고 B는 팽창하겠습니다, 그죠? 가열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같은 기압이 나타나는 고도가 되는데, 이게 높아지는 곳이 이제 같은 높이에서는 고기압이 된다고 했었죠, 앞 시간에서. 그래서 상층에서 보면은 이 B 위쪽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여기가 저기압이 됩니다. 등압선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고에서 저쪽으로 이제 기압 경도를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쪽에 온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결국은 여기 또 고기압이 되고 저기압이 되니까 또 바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게 열대류 순환입니다. 원인은 지표면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일어난 순환이 우리가 앞에서 헤들리 순환이라고 배웠습니다. 헤들리 순환. 오늘은 이제 해륙풍도 할 거고요. 상곡풍이란 것도 할 거고 계절풍이란 것도 할 건데 이게 사실은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간단히. 자, 미규모라고 되어 있죠. 미규모. 요거는 그냥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규모가 되게 작고 좀 복잡한 바람이라고, 아주 작은 지역에 짧게 일어나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 부근에 마찰층 때문에 일어나는 와류 같은 것들인데, 이게 난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측류. 이제 마찰력이 없는 요 상층에서 약간 부는 바람이 측류고, 토네이도도 이제 되게 강력한 바람이긴 하지만 규모가 되게 작아서 미규모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미규모하고 중간 규모까지는 이 바람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향력이 작용하지만, 이 전향력에 의해서 바람이 휘거나 하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규모와 중간 규모는 전향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전향력이 작용하는 건 맞지만, 이 전향력 때문에 바람이 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미규모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중간 규모는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 규모는 첫 번째 이제 해륙풍이 나오는데, 해륙풍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다와 육지 사이에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풍인데요. 낮입니다. 낮. 자, 낮에는 그 햇빛이 이제 육지도 가열하고 바다도 가열하죠. 근데 육지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료량 차이로, 비열 차이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가열되는 게 비열이 작다,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작은 게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육지가 빨리 가열되니까 여기가 따뜻한 지역이 되고요, 차가운 지역 됩니다. 따뜻한 지역은 상승, 그죠? 고기압되고 여기는 저기압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해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바람이기 때문에 지표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이죠. 요거를 우리가 해풍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래서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냐가 바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풍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해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밤이 되면은 육지가 빨리 식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따뜻하고, 그래서 여기 상승하고 여기는 하강하고, 그래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육풍이 이렇게 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요 A는 시간대를 보니까 새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A는 요 바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B는 낮 시간이니까 B는 이 바람을 설명하는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해륙풍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서해 바다하고 서울 요 근처에서, 이렇게 요 고만한 이제 범위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전향력이 물론 있지만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산곡풍입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하고 골짜기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낮에는 햇빛이 비치는데 산 정상은 잘 비추게 되는 거죠. 근데 골짜기는 햇빛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산에 막 그늘이 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따뜻해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 골짜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서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에 부는 바람은 요 바람이죠. 요 바람. 이렇게 골짜기에서 산 정상으로 가는 바람이라서 우리가 곡풍, 골짜기에 도는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밤이 되면 정상이 빨리 식고 골짜기가 천천히 식습니다. 여기 상승하고 여기가 하강하고, 바람은 이렇게 분다는 거죠. 산 정상에서 골짜기 쪽으로. 그래서 산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역시 열 대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우도 있는데, 뇌우는 지구가 원에서 잘 나와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저기압이 강하게 있을 때, 이제 강한 비하고 이제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뇌우라고 하는데요. 단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단계는 바로 성숙 단계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종관 규모입니다. 이제 규모가 좀 커져서 전향력이 작용하고 그에 따른 바람의 그 풍향의 변화도 생기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고기압인데요. 잘 안 해보죠, 사실은. 자,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을 고기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난 고기압. 자, 아이고, 잠깐, 뭐였지? 아, 첫 번째 문제 깜빡했네요. 첫 번째 문제는 후기에 쓰시면 됩니다. 상곡풍에서 낮에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 곡풍이죠, 곡풍. 자, 곡풍을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상곡풍에서 낮에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예, 곡풍을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종관 규모로 와서, 자,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난 고기압, 그 다음에 한랭 고기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죠. 북태평양 기단이 바로 온난 고기압입니다. 여기가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한랭 고기압은 차가워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는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것 중에는 시베리아 기단, 그죠? 시베리아 고기압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온난 고기압은 대기 대순환이 일어날 때 적도 부근에서 이제 헤들리 순환이 상승하고 위도로 이제 고위도로 올라간 다음에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하게 되죠. 요 하강기류 때문에 요 지역에 고기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규모가 큰 이제 이런 기단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온난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북태평양 기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기압은 높이에 따른 기압분 풀어보게 되면 여기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등압선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가 간격이 위아래 간격이 좁고 이게 넓은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면 팽창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 위아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따뜻하기 때문에 간격이 넓어 있습니다. 주변보다.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보면 어느 고피든 여기보다는 여기가 기압이 높고 또 여기보다는 여기가 기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고기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곳까지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한랭 고기압은 이 지표면에 이제 냉각 때문에 공기가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부분만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반대로 저기압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키가 작은 고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의 이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관 규모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기압이었고, 저기압은 이제 보시면 이미 우리가 이것도 역시 이제 지구학 1에서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2에서는 이 온대 저기압의 뭐 한랭 전선 뒤에 날씨, 그다음에 온난 전선 앞쪽의 날씨 이런 것들은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기압이 종류가 있는데 온대 저기압이 있다. 근데 얘는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그죠? 그리고 이것의 에너지원은 그 공기가 위아래로 막 섞이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에너지 변화가 이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압 또 하나 있죠. 열대 저기압, 태풍에 대한 거. 그래서 태풍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 밑에 있는 이 그림 그래프들 1에서 다 배운 거라서 2에서는 이거에 대해 자세히 얘기는 안 합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내용, 열대저기압은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건데 수온이 27도 이상인 위도, 정확히 적도는 아니고 전형이 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이한 점은 에너지원이 수증기 잠열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선이 없다. 이동 경로는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이게 이제 대기 순환 중에 종관 규모에 해당되는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지구 규모인데요. 지구 규모는 그 계절풍하고 대기 대순환 두 가지가 있는데, 대기 대순환은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계절풍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열대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바다하고 여기 바다하고 육지하고 똑같이 이제 햇빛을 받지만 육지에서 더 빨리 가열되죠.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기압이 되고 상대적으로 하강기로 생기니까, 그래서 바람은 고에서 저로 지표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륙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이 여름철에 부는 계절풍이 되는 거고, 겨울이 되면은 바다가 따뜻합니다. 여기서 상승기류가 있으니까 저기압이 되겠죠. 상승한 공기는 이쪽에서 내려가니까 고기압이 되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이 생겨서 계절풍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제 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1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바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구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대기대순환인데, 대기대순환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대기대순환은 이제 지구 규모의 이제 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은 여기 에너지 불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환 쓰시면 됩니다. 요것만 하면 여기가 이제 적도고 30도니까 여기 헤들리 순환이 되는 거죠. 헤들리, 여기 페렐 순환, 그 다음에 여기가 극순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